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예전에 치료했던 씌워놨던 뭐 크라운, 금리가 됐든 지르코니아가 됐든 올세라믹이 됐든 어떤 크라운 같은 걸 씌워놨는데 그게 뭐 식사 도중에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난감하죠. 빠지는 이유가 단순히 이제 접착력이 약해져서 빠진 거라 그러면 뭐 다시 붙여서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접착력이 약해서 빠진다기보다는 안쪽에 충치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크라운이 벗겨진 경우에는 뭐 발치 진단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씌웠던 금리가 빠져버렸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제 발치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지인분 소개로 해서 저희 병원에 맨 처음 오신 분이신데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다른 곳도 여기저기 소개받은 곳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결국 치료를 하시고 지금 팔로우업을 하고 계신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씌웠던 금리, 크라운 같은 게 벗겨지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치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금리가 뭐 식사 도중에 빠져버렸어요. 다른 곳에서는 발치를 하래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직업적인 특성 자체가 이제 워낙 바쁘신 분이시기도 하고 이미 본인이 엄청 똑똑한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인맥도 좋아서 뭐 여기저기 많이 소개를 받으셨고 저희 병원도 이제 그 후보군 중에 하나여가지고 와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바로 치료를 하진 않으시고 뭐 여기저기 상담을 하러 이제 다니셨던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지 아니면 치아를 살릴지 그 고민 중에 있다가 결국에 이제 살리는 쪽을 선택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 치아 때문에 실은 오셨는데요. 오른쪽 위 어금니 금리가 떨어지고 2주 정도 지난 후에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셨고 치아 뿌리 끝에 염증도 있고 치아가 남아있는 양도 많지 않아서 다른 치과에서는 이제 발치 진단을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이 워낙 바쁘기도 하시고 이제 염증 자체도 양상이 이제 안 좋으니까 문제는 이 치아 한 개만 이 염증이 있는 게 아니고 치아 사이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이는 이 치아도 괜찮은 걸까에 대한 의심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쪽 치아에 대해서 이제 크라운이 빠졌던 거고 이 뒤쪽 치아는 이제 금리가 씌워진 상태로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어떤 치과에 가면은 뭐 이 치아만 발치 임플란트를 하자 어떤 치과에 가면 두 개 다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떤 치과에 가면 뭐 일단은 여기 중간에 있는 요 치아만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이 뒤에는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다양한 치과마다 이제 치과사 분들의 이제 소견이 다 다르니까 대체 어떤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으셨고 이게 이제 살리는 치료를 할 때 성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나는 바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걸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는 가장 확실한 거는 치아를 뽑아버리는 거죠. 염증의 원인이 되는 치아를 뽑아버리면 가장 확실한 치료가 될 거예요. 뽑고 임플란트를 하면 가장 확실한 치료가 되는데 문제는 과연 몇 퍼센트의 확률을 가질 때 그러면 치아를 살리는 치료를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가장 정확한 거는 이 크라운을 벗겨내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치아 뿌리와 뿌리가 사이에 이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만 찍지 말고 CT를 찍어보면 좋다. CT를 찍어봐서 이 염증이 이 치아에까지도 뿌리 쪽까지 먹었다 그러면 같이 치료하는 게 맞다. 같이 치료하는 게 맞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뽑고 임플란트 하는 그런 옵션이랑 치아를 살리는 옵션을 드려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고민을 해보시고 다시 내원을 하기로 하셨고 아마 그 사이에 이제 여러 병원을 많이 다니시다가 결국엔 저희 병원에 다시 오셨어요. 일단 치료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치아를 보면은 아말감 코어가 되어 있고 이 주변이 다 썩어 있으니까 이쪽만 본인 치아가 남아 있었던 건데 물론 이제 큰 힘을 받는 치아니까 이제 염증이랑은 별개로 위쪽에 덮어 씌울 치아가 별로 없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발치 임플란트로 가는 것도 저는 이 정도 많이 썩었다 그러면 치아에 거의 한 20-30% 밖에 윗부분이 안 남아 있으니까 발치 임플란트로 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환자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거는 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살리는 치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충치를 기본적으로 다 제거를 하고 신경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 치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쪽 부분이 썩어서 치아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치아가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어 준 건데, 신경치료를 해서. 그래서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뒤에 치아가 쭉 다 남아 있지만 이제 이 염증이 이제 있는 부위에 이 크랙 라인이 분명히 치아 뿌리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염증의 원인이 이 크랙 라인이라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앞으로 생길 소지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앞쪽에 많이 썩어 있던 16번 치아보다는 오히려 크라운이 씌워져 있던 뒤에 치아 부분이 예후가 더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약간 추측을 한 상태이고, 지저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 끝에 어떻게 보면 세균에 의해서 뼈가 녹는 거니까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하고, 크랙 라인이 이 치아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크랙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치아가 참 얼마나 쓸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근데 환자분이 그래서 이제 임시 치아를 좀 씌워놓고 좀 지켜봤죠. 그래서 이제 임시 치아를 씌워놓고 좀 지켜보서 이런 경우는 좀 한 달 간격으로 체크업을 해요. 이제 레진 코어는 깨끗이 하고, 여기는 치아가 워낙 없었으니까 기둥도 세우고 포스트도 세우고 해서 임시 치아로 좀 지켜보자. 결국에는 이제 크라운 씌우는 게 비싸니까. 그래서 임시 치아로 한 달 간격으로 맥시멈 3달까지 지켜보는 거죠. 3달까지 지켜봐서 음식을 씹을만 하고, 그리고 염증이 따로 특별히 생기지 않으면 일단 살리는 쪽에 치료를 해보자 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아마 한 2-3달 정도 지켜보다가 증상이 사라져서 크라운을 해서 완료를 해드린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치료 전 치료 후 이렇게 깨끗해졌고, 이제 크랙 라인이 이제 좀 걱정인 거고, 이제 엑스레이를 보더라도 예전보다 확실히 뼈가 생기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뼈가 생기느냐, 그 속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직후고, 이게 후 사진인데 여기가 아직은 뼈가 100% 안 찼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경과 관찰을 해야 되고, 만약에 크랙 라인이 앞으로 영향을 준다면 이거는 아마 염증이 안 나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마 이 치아만 임플란트를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켜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갖다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뭔가 100%의 뭔가 그 치료 성공률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확실한 걸 원하고 치과에 많이 내원을 못한다고 하면은 발치 임플란트로 가시는 게 맞고, 만약에 내가 치과에 내원을 해서 좀 경과를 보고 치아를 살리는 쪽으로 포커싱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재신경 치료나 기타 뭐 고급 치료들, 아니면 고난이도 치료들을 하면서 치아를 살리는 쪽으로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크라운이 벗겨졌는데 거기가 많이 썩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알림 신청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